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은 우량주 사전 39번째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량주 사전 코너는 여러분들 이제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 101개 기업 책에서 선정되어 있는 그 101개 기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1, 2, 3, 4번 순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좀 볼만한 상황에 들어왔거나 가격대가 조금 그래도 좀 싸졌거나 아니면 좀 볼만한 충분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을 때 맞춰서 그래도 소개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너무 시장이 비쌀 때는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다들 너무 비싸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 드리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주가들이 많이 떨어져서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좀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싸거나 매우 싸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좀 이런 우량주 기업들을 이런 시즌에 여러분들 좀 많이 익혀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이 기업이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그 기업들을 좀 어떤 포트폴리오를 주식을 사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39번째 기업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그래서 아마 IT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진출해서 실제로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네트워킹 솔루션 부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 요 인프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제 장비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장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들, 그런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이런 데가 59%, 한 60%를 차지하고, 그 외에도 아시아, 유럽 이런 데로 좀 분산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을 수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면 여기 2022년도 초에 보면 65달러 정도까지는 올랐네요. 그래서 시스코 시스템즈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빅테크 기업이라고 했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 시스코 시스템즈도 오래되고 업력도 오래되고 이 브랜드도 굉장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 상승률도 아주 높지는 않았다. 2022년도에 이제 62달러였고 지금 주가가 쭉 한 단계 떨어졌다 다시 또 한 대 여기 떨어져서 여기는 우리가 보통 갭 하락이라고 하잖아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여기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지금이 과연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나빠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냐, 계속 이제 쇠락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멈추고 뭔가 또 주가가 새로 갈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실적과 그 다음에 기업의 향후에 예상되는 컨센서스, 그 다음에 배당과 관련된 매력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동안의 이제 실적 차트를 보면, 이게 주당 순이익이고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길쭉한 막대 그래프가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 조금 늘고 22년, 23년도에도 조금씩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요게 7월 달이 2021년도 7월 달이, 그러니까 요 실적이 지금 현재 2022년도 6월 말이거든요. 6월 28일인데 오늘 촬영하는 날이 이게 요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결산이라고 하는 게 요 2022년도에 말하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그래서 요때, 7월 말까지를 말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2022년도 예산 실적은 2023년도의 7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회사의 주가는 이 값보다는 밑에 있는 2022년도 예상 실적이라고 하는 요 숫자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그러할 거예요. 이미 이건 이제 지난 실적이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529억 달러로 3.5% 늘고 주당 순이익도
$5달러로 전년 대비 5.9%가 늘어요. 어때요? 성장률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낮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낮기 때문에 주가가 막 이익이 막 끌고 가서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게 쉽지 않다. 분명히 어떤 특정한 가격대에서 너무 싸면 오르고 적당히 비싸지면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을 한동안은 보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 1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한 뭐 가격에 대한 이해나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사 현황을 이제 수치들을 몇 개 좀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뭐 휴렛 패커드 뭐 워낙 많이들 아시잖아요. HP 이렇게. 네, 저도 HP 프린터를 쓴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요 휴렛 패커드를 쓰시는 분들이 국내에는 거의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개인들이 쓰시는 장비 중에는 잘 없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릭슨, 이게 다 통신 회사들이죠.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니까 뭐 비교할 바가 아니고, 네, 시가총액은 시스코 시스템즈가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네, 높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요 진단 점수는 뭐냐면, 저희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그 기업의 뭐 성장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또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 그 다음에 회사의 독점력 등등등을 평가해서 100점 만점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성이 더 좋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진단 점수만 보면 시스코 시스템즈가 84점, 미국 전체 기업 중에 상위 2%예요. 휴렛 패커드랑 에릭슨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즉 그냥 일반적인 걸로 보면 그냥 시스코 시스템즈가 휴렛 패커드나 에릭슨보다는 투자 매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상 매출액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휴렛 패커드나 에릭슨은 다소폭 조금씩은 하락하는 이런 이제 구조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PER이나 이런 걸로 보면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이제 지표가 나왔고요. 그거를 덜어내거나 또는 올해 정상화되면 아마 에릭슨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될 것 같고 시스코 시스템즈는 이제 에릭슨보다는 뭐 한 PER로 보면 한 50% 정도가 비싼 정도에 거래되고 있죠. 그 50% 정도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수익성, ROE도 높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성장성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PER만 놓고 어디가 싸다 비싸다라고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PER을 볼 때는 반드시 성장률을 같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순이익 성장률을 같이 봐서 비교해야 되고 PBR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ROE를 가지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ROE가 높으면 PBR이 같이 올라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PER은 EPS 성장률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비교해야지 단순히 성장률을 제외한 PER, PBR 딱 그 수치만 보는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정지된 시점의 기업을 보는 거지 이런 거지. 어떤 값이 있는데 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요 시점이 있고 쭉 떨어지는데 요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PER, PBR랑 그 가격은 뭐냐면 앞뒤의 트렌드는 다 잘라내고 요 지점에 현재 딱 지금 시점이 얼마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PER이 요 기업과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건 같은 PER이면 어떤 게 좋겠어요?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PER이 훨씬 더 낫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시스코 시스템즈가 한 17% 정도 떨어졌고 휴렛 패커드가 2.7% 하락, 에릭슨이 37%, 에릭슨이 제일 많이 떨어졌네요. S&P가 이 기간 동안에 7.5% 정도. 그래서 뭐 시스코가 고전에는 이렇게 더 사실은 1등 할 때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이제 하락률이 훨씬 더 높고 에릭슨은 그 전에 훨씬 더 빠져서 지금 이런 상태들인 거죠. 그래서 성장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 시스코는 어떤 가격에 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서 있는 그 경쟁사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84점이고 미래 성장성 부분들이 조금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은 거죠. 매우 높죠. 나머지는 대신 재무에 대한 안전성이나 뭐 수익성이나 현금 창출력이나 다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이시고요.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미래 성장성 부분이 그냥 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주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성장성이 없는 기업을 찾아서 쌀 때 사고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성장률 좀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에릭슨도 역시 보면 여기서도 네, 성장성이 매우 낮고 이런 이쪽 독점력이나 이런 쪽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개 기업에서 그나마 어디를 투자할 거냐 그러면 시스코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초이스탁 US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미국 상장 기업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요런 정보들이나 진단 점수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배당을 좀 체크해 봤더니 배당은 별점 5점 만점에 4점. 그러면 배당주로서에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로 보면 대략 한 2%대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주당 배당금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계속 이때 보시면 배당 성향이 혼자 6,200%로 쭉 올라와 있는 시점이 있는데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당 순이익 중에서 주당 배당금을 얼마 주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을 몇 퍼센트 주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 6,200%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당 순이익을 주당 배당금 이게 두 가지 비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배당금은 요 해에 크게 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성향이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익이 거의 안 났다는 얘기죠. 이익이 0에 가까우면 이게 무한대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거의 안 났는데 배당을 1.24달러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0.001달러 났는데 주당 배당을 1.24 줬다면 몇천 배가 그러니까 몇천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게 그래서 이제 배당성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의미가 없다. 요 뒤에 있는데 보면 대략 한 50% 정도의, 그러니까 이익의 50% 정도를 배당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회사는 이익이 안 나도, 진짜 이익이 거의 0이었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이익이 안 나더라도 이 배당을 올리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실제로 올려서 주주들한테 지급하는 회사구나. 그래서 이 배당 투자로서의 이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배당주 매력도를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배당 수익률로 보면 배당 투자 매력이 아주 높지는 않죠. 근데 이런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저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 회사가 이익이 좀 줄더라도 아직은 그동안에 벌어놓은 이익잉여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충분히 배당금을 소폭이나마 인상해 갈 수 있는 그런 배당 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 쪽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1년 동안의 적정 주가와 이 시스코 시스템즈의 주가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주가고 여기 파란색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게 적정 주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선이 실제로 페어 밸류라고 하는 적정 주가고 여기 고평가, 여기 저평가, 매우 고평가, 매우 저평가, 밑에 라인 이렇게 사이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12월 달에 보면 이게 거의 매우 고평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고평가에 있는데 성장성도 높지 않으면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익이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성장하고 는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분기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저평가 라인에 거의 바닥에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상황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성장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성장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피터 린치의 분류를 따지자면 저성장주에 들어가는데 주가는 지금은 매우 싼 상태 가격까지 거의 왔다. 요 저평가 가격이 41달러 정도 밑인데 지금이 43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가격으로서 보면 이제는 싸다. 하지만 만약에 동일한 조건에 저평가에 온 기업이 있어요. 근데 성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당연히 그 기업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뭐냐면 성장성이 낮지만 이제는 싼 가격에 들어왔다라는 걸로 굳이 투자한다고 하면 2순위 정도가 되겠죠. 1순위는 뭐예요? 성장성이 높은데 싼 게 1순위겠죠. 두 번째는 성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싼 기업. 그럼 세 번째는 성장성이 높은데 매우 비싼 기업. 이런 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언제 한번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가가 빠지면 이익이 뒷받침 안 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50에서 80%도 금세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근데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난 성장주 위주다 그러면 이분들은 약간은 비싸더라도 내가 성장하면 어차피 1년 다 하면 가격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드린 분류가 맞는 거고 좀 뭔가 이렇게 내가 보수적으로 뭔가 기업의 가치나 이런 좀 이렇게 보수적인 부분들을 좀 주로 본다. 그러면 성장성이 약간 낮더라도 싼 기업을 찾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이 뭐 그레이엄 이런 쪽을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성장주 이런 쪽이 피터 린치 이런 쪽이 보면 될 것 같고, 우량한 기업인데 적당한 뭐 사고 막 이런 것들은 버핏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맨 마지막이 성장이 낮은데 밸류에이션도 높아요.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없어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영역이 주가 변동도 높고 확 가고 막 이러니까 많이들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성과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잘 탈출하지 않으면 꽤나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이렇게 좀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정의하고 투자 범위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스코 시스템즈의 우량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